워낙 유명 분이 이분이 워낙 유명해요? 대통령보다 네, 이제 그 기수는 5년 선배입니다. 18기. 네. 서라벌고 서울법대 나왔어요. 초임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부터 했어요. 3차장을 하고요. 법무부의 검찰국장 차관을 다 거치고 대검의 차장까지 한 최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이런 분을 그 민정수석으로 영입했고 이철규 의원부터 저 변호를 하면요. 독이든 독배입니다. 자기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선거 책임론이나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이 접은 거 아닙니까? 아마 처음부터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독이든 독배면 그냥 독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독이든 성배하고 비유해서. 독이든 그거야. 성배하고 비유해서 성배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토고요. 자, 지금 새로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민정수석도 이제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브리핑과 함께 세 분의 정치인이었던 분, 또 정치에 많이 관여하시는 분 등등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유튜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2,000명씩 늘어난다고요? 아유,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유튜브요? 네. 결국 이제 이재명하고 조국 대표만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을 화해해야 된다. 이 컨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컨셉이 윤 확실하군요. 대통령과 한동훈은 원팀이 돼야 되고 화해. 그다음에 그 이재명 조국 이재명은 비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은 원팀이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일관습니다. 철학이에요, 컨셉이. 철학이 그렇습니다. 철학이에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가 20명씩밖에 안 늘어요. 안 돼. 예, 많이 좀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이제 생계형 방송이 되셨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하시는군요. 저도 유튜버 만들었죠. 네, 좀 저기 배우셔야지. 넌티브라고 좀 만들었는데 네. 제가 계속 서정욱 변호사님 네. 지금 호시탐탐 안 돼. 카피하고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거 좀 억지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없다. 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인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군요. 누구를 화해시켜야 돼. 네. 자, 그리고 요즘 어떻게 됐나요, 소나무당?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진짜 어떻게 됐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요. 송영길 대표가 6월 22일이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6월 22일 날 만료가 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전당대회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대위원장 누구예요? 손혜원 의원이. 네네네. 지금 소수 정예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네. 저희 노영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 TV는 몇백 명씩.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저는 그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아닐 것 같은데. 어머 왜 그러세요? 공정한 거는 소용주 TV예요.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몇천 명은 아니고 몇백 분씩 감사하다. 소용주 TV가 잘 안 되는군요. 이제 너무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서 좀 이렇게 좀 매운맛이 없는 것 돼.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뭐 비슷한 사정이라 우리 뉴스도 정리해 주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신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등이 많이 탔어요. 어떻게 저렇게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타셨는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잘 쉬고 오셨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신혜연 기자와 함께 뉴스 쭉 한번 가볼 텐데 첫 번째 뉴스는 어떻게 민정수석부터 갑니까? 그 얘기는 뭐 잠시 뒤에 뒤에. 누군지는 여러분들 다 아마 들으셨을 테니까 네. 검사 출신의 김수현 전 이제 차장검사가 차장검사가 이제 임명이 됐고요. 네. 그에 앞서서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기자회견.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 정말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기자회견을 채우겠다. 정말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네, 그러니까 한 1년 9개월 만이에요. 취임은 두 번째고 지금 이제 10일이면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 하루 전날인 9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처럼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쭉 이제 전달을 한 다음에 브리핑룸으로 자리 옮겨서 1시간 동안 기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질의응답.
그러니까 사전에 뭐 조율하고 이런 거 없고 네. 모든 주제 뭐 제한 안 한다. 질문자도 미리 안 정한다. 제한 없이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다.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네. 너무 뻔한 질문보다는 네. 정말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준비하자. 근데 사실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게 굉장히 뻔합니다. 예. 그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랑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거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있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뭐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채 양명주라고 이름 붙인 이슈들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우려하긴 해요. 특정 주제에 너무 좀 질문이 몰릴까 쏠리는 봐. 거는 조금 지양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네.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짜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1시간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 이 기자회견에 따라서 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강화가 되느냐 네.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조금 희망을 보느냐 뭐 그런 기자들도 기회가 될 많이 것으로. 많이 지금 이게 벼르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질문이 제대로 나올까요? 입이 떨려서 이게 아니라 사전에 네. 뭐 어느 정도 아무리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다 조율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질문하는 기자나 그 언론사는 후환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 방심이 심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닌가? 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네.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뭐 질문을 좀 나눠서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기자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요 정도 질문은 좀 우리가 좀 하자 뭐 이런 거가 혹시 합의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 절대 힘든가요? 합의를 하진 않지만 이제 네. 미리 뭐 어느 정도의 이런 질문을 조율을 하겠냐 하죠. 서로 이야기는 하죠. 기자들끼리. 그게 뭐 조율이라고 하긴 어렵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럼 정말 이번에는 기자들이 생각하는 혹은 뭐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약간 좀 불편해하셨던 질문들을 정말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그럼요. 아마 이제 예상 질문 답변도 할 거고요. 네. 제가 예상하는 까칠한 질문은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파우치 받은 걸 대통령이 언제쯤 알았냐? 아, 미리 대화하면서 알았냐? 아. 이런 것도 이게 추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종섭 대사는 예. 호주를 급하게 그렇게 보냈느냐? 그렇지. 예. 그다음에 경로했다는 의미가 뭐냐? 네.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선거 과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네.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아주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모든 질문이 아마 성역 예. 없이 나오지 않겠나? 대통령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 네. 질문이 나간다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건부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조건이 왜냐하면 이제 뭐냐고. 공수처 수사 후에 네네네. 여야 합의하면 한다. 아, 그다음에 상계원. 그 특검의 추천권을 변협에 준다. 네.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2월달에 KBS 대담 때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번엔 그런 발언의 뭐 수위나 어떤 뭐 태도가 좀 달라질 그때는 이제 김 여사 입장에서 해명한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거든요. 고발 당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인지하고 신고 안 하면 그 자체가 처벌 조항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느냐, 뭐 이런 걸 이게 들어오겠죠 기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이 질문만 다 만약에 나가고 이 질문 정도에서 다 답변을 해도 꽤 흥미로운 기자회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언제 알았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했냐, 어디에 있냐 지금 그거. 그러면 대통령이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할 걸로 봐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반반 대통령이 솔직하잖아요. 네. 뭘 솔직해요? 솔직하기는 매번 근데 거짓말하지. 조금 전에 2년 거짓말했는데. 민정수석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는 게 약간 특검에 대한 방어용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그러니까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 것이지. 민정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일 기자회견 때, 모레 기자회견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거잖아요. 얘기를 네.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1시간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언 시간을 장악해가지고 질문할 시간을 줄이고 이게 질문할 시간을 줄이고 예,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한테 맡길 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석을 바로 했어요. 도망가듯이. 그게 중요한 거죠. 도망가지 그러니까 더 나올까봐 네. 그거 내가 설명할게 하는 것이고 제가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네, 뉴스가 네, 네. 되고 국민들이 기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씁쓸해요. 근데 제가 보면 네. 기자회견 이번에 준비할 땐 저도 기대가 되는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형식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겠다. 조율은 하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간사간에 뭐 신문 방송에서 조율을 하거든요. 이 파트는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그 정도 이제 조율이기 때문에 이건 자율성이 있는 건데 네. 저는 이번 기자회견이 털어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털어낸다? 털어낼 결심을 한 거는 같아요.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명품백. 부분이나 주가 조작 부분이나 이 부분에 답변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사를 직시하라고 얘기하고 5월 말까지 네네네. 털자고 한 것들은 네. 결국에는 저는 용산의 기자회견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걸 털어낸다는 거는 그 관련해서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 야당의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인 거예요. 제가 늘 말했어요. 특검을 최대한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먼저 알아서 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병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그냥 거부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우왕좌왕하면서 고심할 바에는 네.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철저하게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뭐 말하자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이렇게 개입했는지 내가 경론을 했는데 왜 네.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오버했는지 이거 밝혀라. 털어버리면 특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진즉 검찰에다가 수사하라고 이거는 성의욕이 없이 해야 된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했으면 네. 특검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건 특검 처리하는 것은 특검 요구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저희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뭔지.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잘 취합해서 우리 신혜영 기자한테 맡기고 신혜영 기자는 또 대통령 출입 기자에 또 있잖아요, 선배. 예, 있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네, 거기다 이렇게 후배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딱 이게 저희가 의뢰하면 다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도 물어봐 주시면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 9개월 만에 아 근데 그렇게 털고 가는 차원이라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된다면 출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전향적인 답변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통상적 답변했잖아요. 에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김건희 여사 이번에 출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출석하면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까지도 질문 다 수사 받고 출석이라는 게 검찰에 출두하는 거. 검찰에 네네네. 뭐 이제 그 가야죠. 어. 따라서 이번에 그 철저하게 아마 압수수색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검사가요. 송경호 지금 이제 가장 아끼는 검사 3명입니다. 권영주 검사는 이제 기획 검사예요. 중앙지검에. 네. 그다음에 김경목, 곽중욱, 조국 수사팀에서 맹활약하던 가장 에이스 3명을 투입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하자. 지금도 이게 명품이 그대로 있는지 네. 뜯은 건 아닌지 뭐 이게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수사할 것 같아요. 네. 서면 조사든 뭐든 이 검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이원석 총장 입장은 이렇게 성역 없이 다만 이거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은 이제 더 죽는 거는 이재명 대표죠. 그럼 이게 왜 똑같은 갑자기 기준으로 이재명 하자. 대표가 죽어요? 똑같은 죽기는. 기준으로.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네. 6월 7일 이화역 선고되면 네. 아마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아마 구속영장에 이미 했잖아요. 할게 뭐가 있어요? 2년 동안 그러게 300 건이 넘게 털었는데 했는데 뭘 이재명 한다고. 대표를 털듯이 김건희 여사를 털면은 김건희 여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잘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수사를 어중간하게 해서 이거 뭐 면죄부준으로 수사를 했다가는 이건 역풍이 아니라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형사부인데에도 불구하고 특수통들을 거기다 배치를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특수통들이 문제가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이미 정해놨을 것이다. 털자 좀 이렇게 잘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국민들한테도 좀 뭔가 명확하게 터는 방식으로 가면서도 결론은 혐의 없음. 그럼 뭐 수사 기소하기가 결과- 어려움. 네, 수사 뭐 이런 결과가- 갈 공산이 크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에서 만족은 썩 하기 힘들 상황이에요. 당연한 게 지금 뭐 명품백만 나왔어요. 명품백. 주가 조작을 더 앞에다 꺼내야 되는데 명품백은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자체가 명품백으로 저기 부정청탁에 걸리지는 않을 공산이 커요. 예. 처벌 근데 조항이 조항이 없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명품백 같은 거를 받는 의도가 뭔지, 배경이 뭔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인사청탁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죠. 근데 여기서 명품백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 봅니다. 것까지 밝혀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요 타임에 지금 5개월도 안 남았죠.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네.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요 얘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뇌물수수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가장 핵심은 이 검사들이 실제 윤 대통령하고 손절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여기서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네. 가장 핵심이어서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집어넣어서 이분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건 좋은데 네.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전 여기서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무조건 불기소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두 건만 가지고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털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는 하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이 검사들이 지금 이 수사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할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는 3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또 이원석 총장의 아침 출국기 발언도 있고요. 신속 네네. 수사.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 좋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아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조건부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그 얘기는 저도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뭐 여당 내부에서 네, 나오죠. 3개월 예. 있다가 해라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3개월 동안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 3개월이라고 하는 시점을 둬가지고 이따가 해라라고 했는지 그러면 3개월 동안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난 다음에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공수처랑 무슨 미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락이 아니고 공수처장 임명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동원 근데 아니 이건 인사청문회 거치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 중간에 아마 뭔가 이루어지겠죠. 네. 제일 잘 알고 있는 서정 변호사가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라고 이 공처 만들었잖아요. 네, 네. 공처를 이렇게 민주당이 날치게 해가지고 수백억 예산 들이가 만든 게 네. 이런 권력 비리 캐라고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이 공처 실력이 없으니까 너 못 믿을 테니까 특검하겠다. 그리고 이게 특검이 지금 몇 개입니까?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다음에 조국 수사팀, 황운하 수사팀, 그다음에 이화영 술자리 이게 특검 안 해요. 검찰공화국 비판하더니 특검공화국은 괜찮습니까? 특검공화국도 이게 검찰이고 네. 이 특검 중독증 이게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검하면 주로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진보 쪽에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잘하겠어요? 장진영 변호사가 특검에 갔었었는데 그분이 민변 변호사예요? 아니 이번에 이런 국민의힘 이화영 이런 거 나왔는데? 하면 보수 쪽에서는 안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 말은 이게 그 변호사들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공처나 검찰이 잘하겠습니까? 아 지금 한동훈 특검도 되지도 않았고 조국 뭐 저기 황운하 특검도 안 됐고 그다음에 저 누구예요? 그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이화영 특검도 안 됐잖아요. 왜 갑자기 또 주장을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장과 해보세요. 아니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 특검이 되는 건 최수근 상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두 잠깐만요, 개예요. 잠깐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좀 3개월은 들어보게. 뭐냐? 네, 3개월 동안 왜 3개월이냐? 그 정도면 이제 그 공처가 어느 정도 수사를 내놓는 하면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 있으면 기소할 거고 네. 없으면 이게 무혐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 미국의 이중 위헌 금지가 있습니다. 한 번 이게 기소가 되면 특검이 또 하는 게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무혐의도 마찬가지고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공처에서 대충 결론이 나오면 특검이 필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도 뭐 국민 여론이 공처가 미흡하다 이러면 이게 그때 가서 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 특검이란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검찰은 원래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부에 되는 검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 독주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있어요. 봤을 때는 있었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있다가 특검 하자는 조건부 특검 이거는 네.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만약에 그런 야당이.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수처 수사를 보자고 하는데 공수처가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또 검찰로 가요. 그럼 질질질 끌리기 때문에 결국엔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돼도 또 검찰의 기소를 보자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금 22대 요구가 세고 네.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다 배제됐습니다. 정부가 여당 배제됐어요.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서 언제부터 특검을 그 이해충돌자인 사람들이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해오던 걸 하는 거지.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해병 특검 자체는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하는 순간 국민들이 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맞죠. 뭐 이 네. 말이 이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당이나 대통령은 빠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와서 여기까지 네. 왔는데 또 그 이해관계를 또 10분 발휘하고 활용해서 또 그거를 막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 거라는 얘기는 뭐 거죠. 잠시 후에 또 한번 나올 이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 민정수석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이제? 네, 뭐 오늘 발표가 있을 거다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를 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는데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주현 임명을 했고요. 직접 인선을 발표를 하면서 왜 부활시켰느냐? 국민을 위해서 부활시킨 것이다. 그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나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로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네. 이제 역기능 때문에 이제 법무비서관실만 남겨뒀다가 민정수석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냐. 나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 공약사항이었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제 2명의 정무수석을 사실 이제 민정수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그렇죠. 당사자잖아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 네. 조국 전 수석 그러면서 이제 대선 때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정기관 장악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합법 위장에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내가 폐지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민심 청취 기능을 복원해야 역대 정부들을 보니까 있던 이유가 다 있더라. 아무래도 부활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생각했다. 저는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정말 딱 귀에 와닿는데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보를 그때 들었던 게 아니라 보고를 들었던 게 아니라 언론과 사설로부터 얘기를 들어왔다. 이 언론이 유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언론이 서정욱 사설, TV. 주변 조언. 네. 누구의 조언인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도 새로 임명을 했는데 혹시 왜 다시 부활한 것도 얘기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뭐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대검 차장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법무부 차관하고 법무부 어떤 차관 평가를 됐어요. 좀 받던 대검 분입니까? 혹시 그게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아니 언론에 알려진 걸로만 따지면 네.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아끼는 네. 법조인이다 네. 라는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 부활하는 거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검 정국을 피할 수 없잖아요. 22대 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민수석 만든 거예요. 방탄이 돼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민심 청취라는 말이 저는 네. 이게 방탄용이구나. 그러니까 사정 기간을 더 옥죄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실상 레임덕이거든요. 검찰을 더 강하게 잡겠다. 그럼요. 여기서 네. 누수가 일어나면 네. 본인의 이제 이 말하자면 권력이 흔들릴 수 있고 본인이 해봤잖아요. 검찰 해봤고 검찰총장 해봐서 네. 어떻게 권력에 검찰이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검찰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민정수석을 둬서 공직기강은 검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검찰 확실히 잡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심 청취를 네. 봐봐요. 시민사회수석 이번에 존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이 그 기능을 많이 했어요. 시민사회하고 종교단체나 시민의 여론 조성들을 많이 청취해서 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원래는 그걸 없애고 민정에 그 기능을 주나보다 했는데 이것도 두고 민정도 둔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민정수석실을 민심청청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걱정되는 게 이분이 김앤장 출신이거든요. 네. 우리 이쪽 동네에 이쪽 동네. 김앤장 출신이 너무 많아요. 이쪽 동네라고 하면 네, 정치와 법을 정치계와 왔다 갔다 법조계에 네. 김앤장 출신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세요. 그래요. 그리고 특정한 그 로펌 출신들이 네. 왔다 갔다를 계속하면서 네. 결국에는 로비 창구를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 미국에도 좀 그런 문제들이 예,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네. 대통령하고도 저는 매우 그 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어떤 일을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약간 위기를 좀 극복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거대한 힘을 조금 여기서 원주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이분을 잘 아니까. 잘 아시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 이분이 워낙 유명해요?
대통령보다 네, 이제 그 기수는 5년 선배입니다. 18기. 18기. 5년 선배고 네. 서라벌고 서울법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연수원의 성적이 최우수라서 초임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부터 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 특수할 총괄하는 3차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차관을 다 거치고 요직은 다 그다음에 거쳤군요. 대검의 차장까지 한 최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네. 이런 분을 그 민정수석으로 영입했고 네. 아마 이제 그 사명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민심이야. 민심에게 장르만 여의도만 열심히 봐도 민심을 알아요. 그렇죠. 그거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직기강 네. 그중에 특히 검찰의 네. 인사라든지 검찰이 신상필벌 일을 제대로 안 하니 이거는 뭐 패널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맞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검찰 조직이 거의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민심은 뭐냐면 우파 쪽에서는 네. 이재명이 조국하는 구성 모시 이게 민심이냐? 이게 민심이냐? 우파 쪽에서는 민심이에요. 우파 쪽에서는 대통령이 민심 듣겠다고 부활시켰다고 그러니까 민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심이 이재명 빨리 구속해라. 이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 우파 민심이군요. 쪽에서 민심. 그랬으면은 네. 저기 저 국민의힘이 180석 얻었겠죠. 그래서 저는 네. 아마 이제 그 검찰도 이번에 인사가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박성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김주현 수석이 원래 검찰 인사는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네. 대통령이 참모가 민정수석이죠. 이번에 제대로 일 잘하는 검사들은 제대로 들어갔다. 신상 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벌도 좀 주고 일 못하는 일하는 친구는. 네. 아마 이게 대대적인 인사 검찰 인사가 곧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지금 돼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잘 청취한다는 얘기는 민심이라는 게 이재명 조국 왜 구속 못하고 이러고 있는 그 우파 쪽의 답답한 민심은. 민심을 예, 예. 잘 들어서 검찰이 훨씬 더 일을 빡세게 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조국 수사를 더 속도 낸다. 요게 이제 민심 청취하는 거군요.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요. 보세요. 네. 이준석 대표가요. 예.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의견 송치가 됐는데 예. 아직 처리를 안 해. 이준석도 아니 무혐의를 하든지 이준석도 기소하든지. 예. 근데 들고만 있어요. 이게 여기서- 검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들고만 핵심은 서정학 변호사 말을 정확히 들어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 민정수석실을 이 사람을 앉혀가지고 예. 검찰이 잡겠다는 겁니다. 아. 검찰이 사정기관을 그러니까 검찰 인사 라인을 장악해서 예. 대통령이 선호하는 검찰 라인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네. 반기를 들고 있는 혹은 반기를 들 싸게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네. 자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정학 변호사 그 말이 맞아요. 즉 그리고요. 네. 조국 대표가 옛날에 정경심의 소송 기록을요. 부인하지 않아. 소송 기록을 SNS에 올렸거든요. 네네.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 중에 있어요. 네. 똑같은 범죄인데 다 나와요. 조국은 기소 의견으로 갔는데 3년도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 무혐의 하라 말이 잘못이 없으면 네.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추미애 아들은요. 도망가는데 정윤아 씨 우리 잡아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몇 년도입니까? 추미애 장관 때 일이에요. 네.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이재명 대표 아들 도박은요. 네. 이게 언제입니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잖아. 아들도 남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것도 처리를 안 해. 그거 다 처리할 거군요 이제. 다 처리해야죠. 이혼수가 인기 전에 왜 이걸 장기로 미제로 남겨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민정수석이 이런 의도를 갖고 갔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민심을 편식한다고 그러죠. 한쪽 편만 민심을 들으니까 네. 결국에는 2년 동안 그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 그런 어떤 모양 편식 민심의 편식이 결국에는 22대 총선에서 몽둥이를 맞았는데 네. 나는 더 맞아도 돼. 일단은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정 변호사님 말씀은 처리해라는 거지. 민심을 무슨- 제대로 안 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이잖아. 민심을 이것도 특수부 검사 같아. 딱 민심을 정해놔요. 민심은 이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민심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조국 대표를 구속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기소를 하든 빨리 해야 되고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런 아니, 거가 이동호 민심이라면 도박은요. 네. 이러면 3년 또 망하는 아니, 거예요. 도박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도 했고 본인이 도박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들고 있다면 제 말에 차라리 무혐의하든지 왜 무혐의든 검찰은 기소든. 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러니까 다 승력 없이 다. 지금 도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의 또 다른 이름이 권력의 신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권력의 신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쳐다보면서 그 권력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정권을 휘두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수사를 해주고 이런 게 정말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대통령이 한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총선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서정호 변호사 하는 말이 검찰이 그동안에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일을 잘하는 겁니까? 다 잡아넣어야 이런 되나? 상황에서 정적들은? 일을 더 잘하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실에 갖다 앉히고 특히 대통령은 네.
민정수석실 내가 없앤 이유가 세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반대편이나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민정수석실이 사용된 걸 내가 싫어한다. 그거 반대한다 하면서 없앴는데 이제는 그걸 10분 활용하겠다라고 또 지금 주창하면서 이 얘기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으니 더 세게 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다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근데 뭐 말을 이분이 하죠?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분 아니니까 너무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 마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아니 있잖아요. 세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신속하게 뭐든지 결정을 내려라. 이 결정을 그럼 무혐의를 하든지 기소유예를 해주든지 네. 아니면 이게 들고만 있는 게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결론으로 어떻게 하라는 돌아오면 이번 거예요? 민정수석실의 부활과 네. 이 민정수석의 임명 자체는 네.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네. 검찰권을 더 정확하게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민정수석 자체가 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스펙과 네. 그다음에 후배들이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 예를 들면은 대꾸를 못할 사람 앉혀놓은 거잖아요. 예전에 그 우병우 수석도 굉장히 그렇죠. 뭐 그런 일찍부터 시기죠. 예, 네. 소년급제 해갖고 굉장히 요직들을 다 거쳤던 그런 그때 민정- 기억하실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저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 때 네. 거만하게 이렇게 이 검사 팔짱 수사 끼. 검사한테 인사 받고 이렇게 딱 서 있던 그 모습이 이제 창문 밖으로 찍혔었잖아요. 레이저 쫙 그렇죠. 쏘시고. 그런 식인 거예요. 올해 사진상 받았어요. 네. 그렇죠. 굉장한 사진이. 아니 근데 혹시 그러면 이런 강력하게 검찰을 좀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틀어줘 갖고 이 수사를 빨리빨리 이제 뭐 결론 내겠다는 게 이제 서정 변호사. 그다음에 두 분은 그게 아니라 야당을 뭐 압박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러 특검들 막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과 이 검찰의 수사를 약간 딜 같은 거 할 수도 있나요? 아니 딜은 없죠. 그러니까 네. 저번에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여당 쪽에서 야합을 하자는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얼마나 보기 좋냐. 이게 왜 협치의 산물이다. 네. 그런데 최혜병 특검으로 걷어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수회담 했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해서 최혜병 특검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당한테 야바란 소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그건 안 되죠.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유발자라니까요. 특검을 유발시켜요 자꾸. 네. 본인 스스로 털 거는 털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정수석 부활과 민정수석의 임명을 보면 이거 특검을 하려면 해라. 특검 대 그냥 거부권으로 가겠다. 라는 의지가 보여요. 엿보여서 네네네네. 지금 이거 3년 진짜 너무 길다. 뭐 특검- 힘들어 죽겠다. 특검 이런 수사는 우려가 뭐 생기네. 이제 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공직기관 이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민정이라는 게 옛날로 치면 사관원하고 사헌부를 합쳐놓은 거예요. 네. 사헌부라는 게 공직기관을 감찰하는 거고 사관은 이제 민심을 가늠하는 왕한데 이런 이제 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 세 개거든요. 법률, 네. 그다음에 그 민정, 그리고 이제 공직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법률비서관실은 뭐 인원이나 아마 이쪽은 이제 주로 법률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축이죠. 네. 민심 이게 민정비서관이고 그다음에 이 공직기강인데 아마 공직기강이 상당히 그 이번에 강화돼요? 강화됩니다. 왜? 네. 이게 없으니까요. 대통령 알기를 이게 우습게 알아요. 대통령이 호랑인데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으니까 네. 완전히 개하고 싸우도 게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빨하고 발톱이 있어야 네. 개를 제압하지. 호랑이가 몸에 무늬만 멋있게 새겨져 있다고 개를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걔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게 민정비서관이고 네. 대통령의 이빨과 발톱이 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제대로 이게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직사회. 대통령이 그 분명히 이제 민정수석 없애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감반을 비판을 하면서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고 그런 거 대통령실은 안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감찰 기능 안 합니다. 그건 사정기관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또 그 이기혁 씨 또 공언했던 바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사정 비서관 씨는 이번에 부활 아닌 거예요. 그 공직기강하고요. 사정은 틀립니다. 지금 말하신 거는 저도 사정은 사정이고. 다른데 예. 감찰 기능이 부활된다라는 건 결국은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거나 이게 무사한 일이나 비리가 있다면 그거는 이게 하는 게 대통령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공무원- 사정 비서관 해가지고 뭐 기획적으로 처벌하고 사정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자꾸 본인들이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고 이상한 지시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네. 공무원들이, 늘공들이. 네. 그러니까 어공이 아니라 늘공들이 그렇다는 건데 물론 어공들도 지금 이제 조짐이 좀 반란의 조짐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동호 변호사처럼 이 주변에 있는 약간 참원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기강 마련과 이런 옛날에 없앴던 거라도 부활해서 감찰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정호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말 지금 잘 안 듣고 있고 검사들이 말 안 듣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감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호랑이니 괜히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외형적으로 두려운 것이고 이게 뭐 압수수색하고 입을 틀어막고 하니까 두려운 것인데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들어요. 양도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양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계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았네라는 것이고 그게 네. 공무원사에 있는 것인데 이 공직기강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정수석실은 역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검찰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위상이라는 것은 거의 본인들이 법이에요. 본인이 유일한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처벌을 본인들이 할 수 있고 본인들은 다 봐줬어요. 스스로 지들이 하면 되지. 본인들이 죄진 것들은 적당히 봐주고 네. 해면서 검찰에게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민정수석실만이 검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에 대한 공직기강은 결국은 그거예요. 감찰, 그다음에 뭐 어떤 직무 유기 같은 거, 직권남용 이거는 검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결국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상위에 있으려고 만든 것이다. 네. 그 말이 이제 되돌이표로 오지만 네. 결국에는 사정권, 그 다음에 본인한테 오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야당이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검찰에 대한 어떤 진두지휘를 조금 더 신속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사장은 뭐 막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런 사람보다도 그 업무를 잘 파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면 진짜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그 부서장 같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몽땅 치거나 아니면 좀 열심히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오면, 부서장으로 오면 매우 두렵더라. 매우 두렵죠. 네. 나도 너처럼 놀아봤어. 네. 나도 이런 거 다 아는 거지. 네. 나도 한때 다 해봤어. 네, 이런 뭐 거.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뭐 공직이랑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공직기강을 굉장히 강하게 확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면 민정수석 앞으로 이 뉴스는 꽤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서요. 민정수석 관련 뉴스는 뭐 내일도 모레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가 있군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으로 이제 추려졌습니다. 후보가 이종배 의원, 추경호 의원, 송석준 의원 이 세 분인데 네. 뭐 각각 뭐 충청, 영남, 뭐 수도권 대표하는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개파색은 조금 옅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다 같이 뭐 분류를 하자고 하면 우리 모두 친윤이다라고 하겠지만 찐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찐윤 핵심으로 불렸고 뭐 심지어 추대론까지 있었던 이철규 의원은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나 원래부터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만 계속 군불 뗀 거군요. 근데 사실 이제 당내에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철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총선 폭망했는데 지금 또 다시 찐윤 이철규 윤핵관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비토가 좀 상당했고, 어쨌든 이제 본인은 애초부터 출마 생각은 없었다라고. 이게 진짜면 사실 네.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나는 나갈 생각도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고, 저 사람 되면 국민의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그러면 이철규 의원 안 나가고 3파전으로 이제 치러진 거죠. 되는 거죠. 네. 여기 누구 보십니까? 지금 먼저 이제 추경호. 그 이철규 의원부터 저 변호를 하면요. 네. 이분이 뭐 권력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해서 이게 놓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 서로
안 하겠다는 게 분위기가 많았고 워낙 근데 이번에는 독이든 독배입니다. 108명의 그 108번대로 190명이 넘는 이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게 6탄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자기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네. 근데 선거 책임론이나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이 접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좀 해주고 싶고 아마 처음부터 이게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독이든 독배면 그냥 독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독이든 성배하고 비유해서 아, 독이든 성배하고 아. 비유해서 성배도 아니다 이 말이죠. 성배도 그만큼 아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놓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당을 희생을 위해서 본인이 주위에서 몇 분이 권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움직임은 있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사퇴는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추경호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 왜 영남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추경호 이분은 장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철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어요. 예. 이번에 영입 인재가 못해가지고 총선 졌나요? 저는 이철규 의원이 총선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동의 안 합니다. 인재 영입을 못해가지고 총선 졌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못해서 한 팀이 안 돼서 진 거죠. 저는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 크지 네. 어떻게 이철규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네. 따라서 저는 아마 책임론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논문들 세 분은 다 이제 범친윤이에요. 네. 뭐 그런다고 아주 이게 찐윤도 아니고요. 어떤 세 분 다 괜찮은데 현재는 추경호가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아, 추경호 근데 의원이 원내대표 유력하다. 예상은요. 네. 모든 선거 중에 제일 어렵다. 가장 어렵다. 저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좀 높다고 하신 건 이거는 희망 쪽이에요? 아니면 희망이 아니고 전망이에요? 영남권이 많잖아요. 아,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게 지역 투표를 되거든. 객관적 충청권, 분석을 해보니. 수도권, 네. 영남권 이렇게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남권 의원들이 아무래도 영남권 좀 밀 수가 있죠. 아, 그 가능성이 좀 높게 보시고. 추경호 의원이 가장 그래도 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선택받을 공산이 크죠.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체급이라든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어떤 공력을 봤을 때 그다음에 관계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친박의 부활 이런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황의호 지금 비대위원장도 결국에는 박근혜 시대의 새누리당.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자체도 말하자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향수를 채워주는 부분. 네. 그러니까 황우영,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이렇게 두 축으로 가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비판이 됐던 건 이번 총선이 왜 졌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아니냐라는 네.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으로 달래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당 대표죠. 그렇죠. 예, 당대표. 당대표. 이제는 여기는 정리가 됐다. 교통 네. 정리가 됐을 때는 이제 당대표에 찐윤을 박아 넣어야 되는데 찐윤이 없다. 네. 지금 이철규 의원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냐 이철규 의원이냐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카드가 없더라고요. 일단 7월 말 혹은 8월 초쯤에 이제 전당대회 그래, 한다고 그러겠죠. 황우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분이 네. 이제 얘기하셨고 6월 말은 너무 이르다. 예. 물리적으로 이르다. 그럼 그때 이제 한동훈 등판 여부가 제일 핵심입니까? 당 대표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거는요.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제 룰을 예. 지금처럼 이제 당원 100%할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뭐 30이든 50이든 반영할 거냐,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단일 지도 체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존재감이 약해요. 뭐 원외 초선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옛날에 했던 방식 김무성, 서청원이 있을 때 아예 그냥 최고 에이스들이 나와가지고 1등이 대표하고 네. 2, 3, 4, 5등이 최고위원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한번 해보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출마자들이 달라질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두 가지 변수가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어떤 룰을 해도 이 말은 이게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든 어떤 룰을 해도요. 네. 한동훈 나오면 한동훈이 1위가 돼요. 그다음에 한동훈 안 나오면 2등은 나경원이 될 겁니다. 어떤 룰을 해도 네. 이번에는 이게 옛날에 이준석처럼 뭐 역선택 이런 게 좀 힘들 거고 아마 당신 민심이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이 제일 변수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이 제일 유력한 이런 상황이죠. 한동훈 출마 안 하면 나경원이 제일 유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 대표 되시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답은 없었는데 기대했잖아요. 답 없었다는 얘기 왜 감독인 줄 하셨어요? 아니 사실이니까 그냥 답은 보냈다고만 하지. 예, 답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번에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가잖아요. 아 나온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물론 커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그렇긴 했었어요. 자꾸 우리를 이제 이간질 시키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는 걸 상당히 막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이제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래요?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네. 근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나경원 그 의원 당선자 얘기했지만 나경원 당선자가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좀 쉽거든요. 네.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경원 당선자는 이번에 당대표는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추경호 의원하고 좀 더 각을 맞춰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서 힘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이렇게 봅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짧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전국을 돌파할 만한 인재가 없죠. 근데 숙제가 있어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제2의 김기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과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이 쉽지 않을 거다. 어느 길도 결말이 좋지는 않네요. 않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쉬어야죠.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내공을 쌓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또 소모품이에요. 3년 늘 말하잖아요. 길어요. 하지만 한동훈 윤석열 원팀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아니 나오는 거야 자기 자유인데 본인 자유지만 진짜 그냥 아주 것이다. 객관적으로 조언을 나올 해준다면 안 나오는 게 본인 정치 인생에 좋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안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창 이제 주가를 올렸다고 생각하던 그 타임에 푹 들어가가지고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그건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다시 꺼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어차피 더 망가질 거니까. 더 망가지면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이제 국민적 여론으로 등장하는 게 본인한테 낫지. 지금 당을 수습하기 위한 또 다른 소모품으로 간다. 본인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죠? 그분은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은 소모품으로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번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백서 쓰는 과정을 보면 한동훈 책임론을 엄청 묻더라고요. 결국에는 한동훈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이번 배설을 끝낼 공산이 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그 자리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소모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 안 앉혔으면 본인 입장에서 뭐가 됐겠어요. 법무부 장관도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한동훈으로는 그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소모품일지 아닐지는 아니에요. 훨씬 더 지금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재활용을할지 아니면 자각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 더 손잡고 갈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할지 그게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대표 서정옥도 나왔네 여기. 댓글에 너무 좋아해. 당대표 잘하실 거예요. 생각 없으시죠? 저는 뭐 말이 안 되고 특검을 온몸으로 막으실 당대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성찰하고 반성한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쉬고 또 이게 다음에 등판 기회 많이 있거든요.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워낙 대란 큰 위기다 보니까 지금 나오라는 여론이 많아요. 이게 옛날에 황교안 대표나 옛날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총선 지면요 거의 버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졌는데 우리 한 위원장의 인기는요 우파 쪽에서는 식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등판하려면 뭐죠? 바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화해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놓으면요 극한 대립으로 여권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수어지교 윤 대통령이 물이잖아요. 한동훈은 물고기인데 물은요 다른 물고기 키우면 돼. 그냥 원희룡 물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잖아 종류별로. 뭐 안 되면 홍준표 물고기도 있고. 근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이 말은 윤석열 없는 한동훈은 사상 누각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군요. 예, 그래서 먼저 대화해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저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 고기를 떼고 싶을 수도 있죠. 물고기에서 고기를 떼고 싶을 수도 있지.
본인이 물이고 물이 되고 물 두 개는 의미 없죠. 그렇죠.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 서정욱까지 나왔습니다. 에이, 이런 거 자꾸 소개해 주니까 이분이 뽕이 잔뜩 들어갔어요. 자, 다음에 국회의장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도 민주당은-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국회의장도 명심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4명의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6선에 추미애 전 장관,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저희가 또 조금 이따가 모실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 이제 당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상징하는 게 이제 의장은 좀 중립적여야 한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이 네 후보 전원이 굉장히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심. 을 강조하고 나선 거죠.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추미애 전 장관 중립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성호 의원 여야 사이 기계적 중립은 의미가 없다. 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다음 선거 승리의 바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고, 조정식 의원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란 걸 명심해야 된다. 명심은 당연히죠.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이 사회자로 한정될 게 아니다.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 네 분 굉장히 다 선명한 의장이 네.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의원들이 좀 뭐 이렇게 투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뭔가 서로 정책 차별하나? 아니 정책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공약을 좀 다르게 얘기해야 좀 자기에게 맞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뽑을 텐데 네 분이 지금 한 곳으로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서 명심으로 달려가고 저기 있다. 박지원 전 원장님도 좀 아, 여기 들어가고 있죠. 싶어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못 넣네요 저희가. 아마 저기 등록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5명으로 봐야 되는데 5명도 비쌀 것 같은데요? 맞아요. 5명도 비쌀 하면서. 건데 네. 제가 봐서는 일일 일명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야당이 이렇게 아주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이렇게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얻게 됐고, 네. 그러니까 다수당의 후보가 국회의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되는 것이에요. 네. 거의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치열하게 지금 국회의장 봐봐요. 선수만 해도 6655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까지 들어오면은 합이 거의 뭐 몇 선입니까? 12에다 15면은 27선입니다. 합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다선이니까 더 이상 이제 국회의장 빼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 목을 맨다고 보는 것이고, 네. 당내에서 지금 이번에 뭐 투표를 해야 될 175명의 의원들 대다수가 뭐 말하자면 친명 체제라고 하는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욕할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다수당이 국회의장 하라고 이게 돼 있는 건데 당연히 다수당의 대표한테 잘 보여서 그 대표가 네. 말하자면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많은 의원들이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표 욕하는 사람 찍어주겠어요? 대표 욕하지 않는 사람 찍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칫 근데 그림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당 대표 밑에 마치 국회의장이 있는 것처럼 근데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네. 기계적 중립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계 중립 하면 안 된다. 뭐 김진표 국회의장을 막 이렇게 폄훼하고 말하자면 좀 욕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면 안 되고, 그 기계라는 말, 전 솔직히 기계적 중립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장이 아니 기계 같은 중립하려면 AI나 기계를 놔두죠. 사람을 뽑는데 아주 다선 의원에 네. 정무감이 뛰어난 고도의 정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기계적 중립만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다수당 대표를 다수당에서 왜 국회의장 시켜요? 다수당이 민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쫓아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수당의 뜻을 잘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네. 다수당의 또 이 입장이라는 게 총선의 민심의 반영이라고 봤을 땐 네. 이게 민심의 저울질을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도 편들고 그래 너도 옳다 합의해라 이걸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국회의장의 제일 관심 포인트가요. 네. 과연 이게 개딸이 자기 아버지를 물까? 개딸이 아버지를 물어 뜯을까? 그게 무슨 얘기죠? 개딸, 개혁의 딸, 네. 아버지가 이재명이잖아요. 개딸의 지지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이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로 봅니다. 개딸은 추장군, 추미애, 예. 이게 개딸이야.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를 밀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왜? 추미애는 어디로 튈지 모를 보수의 어머니입니다. 보수의 드루킹,
더럽긴 고소해서 김경수를 잡아였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추미애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네. 추미애가 말을 잘 들을까요, 이재명 대표? 저는 국회의장 되는 순간에 네. 야, 이재명은 자기 발가락이 아래로 볼 겁니다. 왜? 본인이 옛날 더 훨씬 잘 나갔거든요. 이재명 대표보다. 네. 그리고 본인에게 꿈이 있단 말이에요. 추 장군에게 대한민국을 한번 세탁해버리겠다. 네. 대통령 꿈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밀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정성호 이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내 말 잘 듣는 내 자장 아니냐? 자, 그러면 개딸은 추미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정성호. 야, 이게 개딸과 아버지가 이게 물어뜯는 상황이 되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걸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고 대통령 되는 건 좀 약간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 권력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행정 권력의 그거는 이게 이승만도 국회의장 하고 대통령했고 신익희도 다 국회의장 그래요? 하고 다 뭐 큰 문제 네, 없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정말 어폐가 많네요.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지금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를 정도인데 네. 일단 현실적으로 그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정성호 의원이 꼭 돼야 되고 추미애 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 의원을 개혁의 딸들이니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원하는 이유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너무 하는 행동이 현실적으로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입법권이라고 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막 좌지우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올린 법안을 마음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입법부에서 전부 다 예를 들면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동의해가지고 올려준 사람들을 임명 안 하고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올려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 한마디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어차피 여하고 야가 합의 안 되는 뻔한 사안을 가지고 합의해라 하면서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게 만든 게 결국 김진표 의장이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국회의장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좀 강력한 내지는 선명한 내지는 제대로 일할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얘는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후보군들 전부 다 김진표 의장보다 훨씬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할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중간에 갈라치기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게다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관록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이 윤석열 정권에 핍박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물론 국회의장이 그런 걸 싸우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잘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해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오히려 이 국회의장이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분하고 궤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 서정 변호사가 아까 개딸들이 바라는 사람 추미애 이제 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뽑는데 그 이른바 개혁의 딸 그분들이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의원들을 압박을 좀 가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명했죠 거의. 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 마음이 완전히 중립일까요? 명심은 무심,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국회의장을 지명할 겁니다. 왜?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에요. 일당이에요, 일당. 박찬대 보면 알잖아. 저는 주장이시고. 아마 이게 그걸 완전히 그만 너 알아서 투표해라 의원들 이렇게 둘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게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개딸들은 추미애 미는데 만약에 정성호나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좀 이게 그 후유증이 클 거라고 저는 아니 그래요.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이에요. 당 대표를 뭐 용산에서 임명하고 그런 당은 아니에요. 그런 당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으로 나온 후보군들 누가 해도 다 개혁성이 있고 기계적 중립이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되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당심은 추미애 후보, 뭐 명심은 정성호 후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인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저는 이제 이 구도만 보면요. 지금 보세요.
추미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 강성 지지층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저 의원 자체를 뭐 추장군 하면서 네. 하는데 유일하게 많은 후보군 중에 대선으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아낀다면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에 추미애 후보가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강력하게 여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정치력을 더 발휘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후보입니다. 만약에 강성 지지층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네.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에서 뭔가 좀 이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려면 누구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환경 자체가 정성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이런 쪽으로 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가는 것이에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석을 하는 게 맞지 뭐 개딸이 뭐 아빠를 물어뜯고 이거는 좀 말하자면 희화하는 것이고요. 그냥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네. 제가 민주당 의원들 좀 여러분들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판세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보면 어쨌든 조금 유력한 거는 이제 뭐 정성호 조정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명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게 또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도 번질 수가 있어서 네. 약간 그러니까 현재 판세로는 이강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라는 이야기를 뭐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의원들은 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 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해서 당적을 갖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불리하게 하거나 문제가 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상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고 다만 추미애 대표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육선이 날 정도로 관록이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가 없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사실은 많은 신뢰나 이런 거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분에게 좀 불리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원식 의원 같은 분들도요. 국회의장으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오늘 나온다고 어떻게? 듣고 계시나? 갑자기 덧붙이신 이유가 아니 왜냐면 너무 빼고 지금 뭐 저기 정성호, 조정식 의원만 얘기하니까 듣는 우원식 의원님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지원 전 원장님은 또 의문의 일패네 안 들어왔네. 그분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도 했으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약간 좀 거의 확실화되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원내대표가 단일 이렇게 추대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정세균 옛날에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때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 딱 있고 거의 20-30년 만에 처음이죠. 근데 당대표 연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총재할 때 딱 한 번 연임 있고요. 그다음 없었거든요. 저는 왜 이 민주당이 30년 내에 이렇게 당대표가 연임을 하고 원내대표를 갖다가 아무도 안 놓고 추대하는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당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연임이 확정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연임하겠다고 셀프 연임 계속 무슨 셀프 연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듣는 것이지.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엄청 옹호하고 지지했던 누구예요? 이동영 같은 그분도 연임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연임하는 게 왜 비민주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만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은 왜 그러냐고. 너무나 이제 이례적인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 그거는 뭐 이례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앞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김건희 수사 속도 특검 무마 약속 대련 물음표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이화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관련 수사에 대한 질문 받고 약간 엄정하고 좀 문제될 것 같은 물음표 다시더라. 약간 요거 피해 나가는 거 문제될 것 같으면 살짝 물음표로. 약속 대련 진화하는 거예요. 예. 또 상대편에서 또 다르게 또 약속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있고, 근데 이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의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피하려는 거다. 현재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논리였으니까 이 사안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검찰의 힘을 써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지금까지 시간이 계속 끌고 있다가 특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 밀어붙인다.
그리고 아까 뭐 네. 서영주 대변인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이렇게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 검찰이 수사해서 어쨌든 생색은 내고 특검법 무마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뭐 처벌 조항이 없다. 슬그머니 마무리하는 그런 결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시나리오까지 뭐 예상하고 짧게는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예. 일단 털어야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송경호 지검장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경질을 하는데 네. 이원석 총장이 직을고 막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랬잖아요. 예, 막았어요. 이렇게 네. 중앙지검장까지 이게 대통령실에서 불만이 있어 교체하려는데 예. 이게 약속대로 되겠습니까? 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대통령의 말조차도 완전히 그냥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세 명이 그냥 검사가 아니고 에이스. 특수부 기획 검사고 그다음에 조국 수사팀에 있던 2명 그중에 최고 에이스 3명을 뽑아놨다니까요. 네.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독자적인 그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지난 작년 말부터 계속 움직임이 가시화가 됐었고요. 그 세력들이 조금 모였어요. 예. 맞아요. 경선의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원석 그래요? 총장은 그렇죠. 그리고 원래 한동훈 라인이기도 하고 조금 더. 예. 대통령과 같이 보폭을 맞추거나 이런 상황은 그런 아니군요. 생각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패를 이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이제 딱 이제 하나 또 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저 국회의원들이 임기 이제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요거는 근데 너무 하실 말씀들이 비슷하실 것 네. 같아서 네. 짧게만 네. 안 해도 안 해도 될까요? 어디 네. 간다면서요? 네. 유럽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 국회의원이다. 무슨 국회의원. 네. 요즘에 너무 이 정치판에 국회의원. 개들이 많이 국회의원. 나요. 아, 그 무슨 아, 또 정실 또 이렇게 아니, 어. 임기 한 달 남고 공부하러 가는데 지금 공부해가 뭐 할 건데요? 아니, 임기 한 달 남고 공부하러 이게 외유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절대 국민들이 이래 힘든데 마지막까지 공부를 아니, 공부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어디 쓸 건데요? 그리고 어디- 이게 연금 계획을 외국 가서 합니까? 어디 어디 쓸 건지 빨리 얘기하세요. 어디에 쓰겠어요? 그냥 자기 본인도 좋아서 가는 거지 뭐. 이건 뭐 어디 쉴드가 불가능한 네. 얘기인 거죠? 저는 부적절해요. 아, 근데 이거 왜 매번 저 국회에서 말쯤 되면 이렇게 왜 합니까? 그러냐면 이제 네. 보통 특위들을 만들면 네. 거기에 이제 그냥 해외 시차를 잡아놔요. 그리고 네. 예산을 책정해 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털어야죠. 그 묵히면 뭐 합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 부랴부랴 가는 것 같은데 1등석도 있잖아요. 좀 이게 1등석과 이제 의전. 이 선거하고 맞물려서 시간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총선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밀린 이제 해외 시차를 가는 것인데 이런 거는 과감히 포기했어야지. 네. 이거를 가가지고 왜 유종임으로 거두지 못하는 1등석 싶어요. 탑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 네. 타고 비즈니스 인당 한 2천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죠. 1인당 2천만 원. 의전이 되게 좋대요. 의전이 또 좋고 그 공항 같은 데서도 막 그 항공사에서 또 막 네. 모시러 나오고 네. 그러죠. 근데 사무처에서 애지간하면 그래도 보내주는데 이제 정말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뭐 원조 사업 의료 보건 의료 사업 원조 사업 조사하러 간다고 마다가스카르 가고 이런 것들은 좀 못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저 남은 임기 좀 뭐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참 우리 저 국민적인 여론도 좀 좋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21대 국회도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법안 통과 비율이나 등등등 해서. 근데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챙겨야 될 여행은 꼭 그러니까 잘하신 분들이 알뜰하게.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이런 한두 가지로 마지막에 욕을 먹어요. 그게 아쉬워요. 네. 하여튼 의원들이 임기 막판에 다들 저 출장들 가신다. 네. 그렇게 집으로 출장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분과의 브리핑과 논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아쉬움 많이 안 남으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할 말 다 하셨으니까. 서정 변호사 속이 시원하시죠? 예, 앵커님이 너무 공정하게 진행했어요. 아, 제가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저 욕 먹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그래야 됩니다. 앵커님처럼. 아, 국회의장이 어느 한쪽 편인데. 정영진 오늘 좀 지금 지나야겠다. 정영진 욕맹이네. 김재표처럼 하면 안 되고 앵커님처럼. 아, 이거 자꾸 반성하게 되네. 네, 뭘 잘못했나 네. 반성도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잠시 후에 우원식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